자, 이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8개의 자산 중에 2개의 자산에 대해서는 배워봤고요. 이제 세 번째 자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그냥 현금 흐름을 얻는 게 아니라 자산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산, 현금 흐름이 얼마면 얼마의 자산의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것을 역산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는 자산이 현실 세계 비즈니스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으며 센터다라는 이야기랑 자기 개발을 이끄는 유익한 길이라서 많은 성공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그 가치관 내지는 어떤 기준, 그다음에 긍정성, 그다음에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은 마블 시리즈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블의 영웅들은 전부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뭐 어쩌고 이런 거. 그 슈퍼 히어로 중에 누군가 생각나던데. 아무튼 그렇게 모든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 개발을 이끄는 유익한 길이라는 것에서 그런 걸 배워봤고요. 오늘은 114페이지 자산 세 번째. 내가 얻게 되는 자산은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친구들이라는 중대한 자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듣기 조금 불편한 말일지 모르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재정적 삶을 살고 싶다면 밑줄이요. 새로운 직업보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으로 다른 재정적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일까? 당신이 지금까지 어울리며 지내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겠지만 의도하지 않게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쵸. 주변에 나 성공 방해한 사람 많아. 에이, 책 보지 마, 놀자. 에이, TV 봐. 아, 누워, 쉬어. 인생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있죠. 네. 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줄 보면 누군가의 수입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 5명의 평균 수입과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또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다. 다시 말해, 부자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중산층과 어울려 지내다는 것이다. 맞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린 비슷한 사람과 만나면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과 만났다고 하면서 그 내가 비슷하다고 규정 지어진 사람하고 늘 같이 지내면서 쟤랑 나랑 똑같아 라는 것으로 그냥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거죠. 근데 마음의 안정은 앞에 모든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패망의 지름길이었잖아요. 그죠? 뒤가 없는 그런 부분 여기 나와요. 자, 그래서 부자 아빠가 이렇게 말했대요. 맨 밑에 줄에 보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인 사람들이나 네가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부자가 안 되는 이유들은 부자가 가지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는 가치관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그 가치관이래죠. 그래서 우리가 복권 당첨돼서 10억을, 100억을 가져도 부자인 사람은 그걸 활용해서 더더더 부자가 되지만 부자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은 흥청망청 쓰거나 잘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하거나 그냥 인간성으로 누구에게 주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기회가 많이 있다면 그거를 배가를 시키고 싶다면 그거를 담을 만한 그런 가치관의 형성과 핵심 가치를 가지고 또 그릇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럼 115페이지 메뉴에서 세 번째 줄을 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서는 당신이 더욱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먼저 한 사람이 당신의 성공을 위해 끌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 멘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보면 와 맞아 저렇게 하면 진짜 잘 되겠다. 나 따라해봐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완전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데 기여하는가?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일개미로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원했대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은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친구들과 사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패라고 맨 처음에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대요. 그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살의 나이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떤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고심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면은 그 제록스라고 그 뭐죠? 이거 프린터기 회사에 있었을 때 그 가장 힘들었었던 게 뭐냐라고 하면은 거기서 사귄 일부 동료들과의 관계를 포기한 거죠. 이제 왜냐면 그 사귄 동료들은 정말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가치관은 대부분 이사분면에 속해 있고 안정적인 삶과 규칙적인 봉급의 최고치를 갖고 있었으니까 비사분면의 생각을 말하면 허황되다 얘기하고 그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저 스포츠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이 사람은 그 좋은 사람을 이제 떠나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예요. 이제 116페이지는 이렇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이제 비슷한 경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쭉 경험한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를 살펴보려는 당신의 결정을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말린다고 하죠. 정신이 나갔다거나 귀가 얇아 속았다거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한 친구도 있을지 모른다고 해요. 심지어 당신은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 너무 가혹하게 들릴까 봐 이런 말은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현실은 본래 가혹한 것이다. 이렇게 했죠. 누군가가 사분면의 이동을 꾀하려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말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뤄져 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멀리 성공을 위해 떠난다는 사람 말리고 싶은 거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밑에 하지만 명심하라. 그런 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 당신은 E나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옮겨가는 인생의 격변을 경험할 것이다. 이건 어느 정도의 격변이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종교를 아예 바꾸거나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크나큰 변화라는 거죠. 왜 우리 어디 가서 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싸운다고 하죠. 종교 얘기, 정치 얘기 하면 안 싸운다고 하죠. 종교와 정치는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어렵죠. 너무 어렵죠. 다른 정당이 이해가 안 가고 저기는 내 정당이 이해가 안 가는 것만큼이나 E사분면, S사분면에서 B사분면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는지. 마음이 아플 정도죠. 이해가 안 되는 정도를 보면. 그 종교도 저 반대 종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의 격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내 주변인들은 말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공한 사람과 세계적 경제적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얘기를 언급하는 근간이 이제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거죠. 자, 116페이지 보면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일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시를 통해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17페이지 세 번째 줄 볼게요. 커뮤니티라는 완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면 당신은 당신과 같은 가치관과 현실 세계 비즈니스 기술을 배우는 동료들을 만나서 강력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이죠. 이게 커다란 장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줄 보면 경쟁자가 아니라 당신 못지않게 당신의 성공을 바라고 도와주는 이들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에 보면. 성공자들이 이미 이끌어주고 있고 성공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에너지가 흐르고 있고 나의 성공을 나 못지않게 도와주는 거죠. 아니,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면 남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 이게 현실 세계에 있지가 않죠. 이게 보통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남의 성공하면 앞에서 웃지만 뒤에 가서는 배가 아파 죽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네트워크 세계에서는 남의 성공이 내 성공보다 더 신나는 일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다른.
거고 그렇게 성공을 도와줬던 사람들은 필경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 밑에 줄 보면 그 네트워크 회사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출처도 좋을까 금전적인 수입보다 자신이 속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들이 주원이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얻은 결과고 본인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아주 중대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껴준다라는 말과 위한다는 말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그게 이 안에는 아주 진하게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큰 글씨 정리하자면 이렇다라고 보면 옆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훌륭한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없었던 밑줄, 완전히 새로운 인맥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곳을 향해 전진하며 당신과 핵심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완전한 새로운 인맥, 내가 알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요, 당신의 핵심 가치관을 공유한단 말이죠. 여러분, 같은 지지정당끼리 만나면 어때요? 말이 통해서 너무 행복하죠. 자, 같은 종교를 만나면 어때요? 말이 통해서 너무너무 좋죠. 같은 재정적 핵심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만나고 우리 또 뭐 우리 유산한 사람들이니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요? 저렇게 좋은 사람 왜 나한테는 없나? 나도 저렇게 좋은 사람과 내 팀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이런 좋은 인간관계 어디서 찾냐?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자, 제록스 두고 온 친구들은 어떠냐? 아니, 그 친구들도 영원히 내 친구들이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나와 핵심 관계를 갖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얘기를 해요. 어, 당신에게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 비사분면이 당신에게 손짓한다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제 그들로부터 배워야겠죠. 그 뒤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해보고 그럼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숨겨진 말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산이 이게 내 주변에 정말 귀중한 꿈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핵심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얻게 된다는 게 세 번째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챕터 가면은 자산 네 번째 네트워크 힘. 네트워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가 네 번째 자산으로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9페이지는 뭐 밑줄만 몇 개 칠게요. 그냥 뭐 다 읽진 않아도 될 거예요. 1990년 이 사업을 진지하게 살펴봤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두 번째 줄 네트워크라는 단어였다는 말이죠. 그 밑에 이제 우리 에디슨 잘 알죠? 에디슨 전구 개발로 유명한데 천재가 당대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당대 못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천재는 당대에 잘 못 살아요. 그 귀 잘린 그림 그렸던 사람이 누구더라? 아무튼 그림도 천재들은 그 당대는 잘 못 살고요. 그 후대가 인정하면서 잘 살죠. 근데 천재이면서도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에디슨은 천재이면서 당대 잘 살았죠. 그래서 여기 부자 아빠가 영웅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실 그렇지 않고 전구를 발명은 벌써 그 전에 돼 있었고요. 질을 높인 거예요. 그 필라멘트가 오래 가냐 안 가냐를 가지고 수백만 번의 실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1%의 연관과 999%, 999%가 있나? 1%의 연관과 99%의 노력을 했다. 이거 되게 중요해서 많은 부모가 자녀한테 막, 야, 99% 노력을 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오늘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맞다 그래요. 운이 70%고 노력은 30%인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릇됐을 때 다가오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운이란 말이죠. 이거 좀 잠시 딴소리를 했네요. 그 에디슨이 그 이제 그거를 질을 높였을 뿐이었고 뭐 그 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노력은 했죠. 근데 얘가 뭘 그렇게 했냐면은 이 전구를 활용할 사업 모델을 생각해냈다는 사실. 이게 전구를 활용할 사업 모델, 사업가적 기질이 있었다는 것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밑에도 그냥 대충 좀 대충 그냥 건너가면서 얘기할게요. 학교 중퇴했는데 에디슨 바보라 쫓겨났죠. 부모가 키웠잖아요. 그 에디슨 전기 읽은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은 기차에 사탕하고 잡지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직접 제작해서 팔았어. 근데 이제 얘는 학교는 잘 못 다녔어도
그냥 뭐 돈 버는 생각은 잘한 거야.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 돈 버는데 관심 많은 사람 자세히 살펴보세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이제 옛날 가치관으로는 애가 돈 하면 아주 되바라져가지고 얘는 아주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가치관으로는 어때요? 돈 하면 경제 개념이 쓴 거죠. 우리가 항상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키우고 나도 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걸 상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부모 돼도 나도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돈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사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한 가치관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만일 자녀가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 그거를 적극 이런저런 시도들을 마구 해볼 것을 허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디슨이 신문 판매에서 돈 부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스부 하는 걸 배워가지고 전신 기사로 일하다가 그러니까 전신 기술을 발명품에 커다란 성공을 한 거죠. 맨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저거 해보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늘린 거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뭘 하게 된 거예요? 전신주, 근로자, 중개구로 이루어진 시스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게 뭐 시스템이 뭐예요? 이런 네 가지 영역의 것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쫙 크게 됐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맨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보면 에디슨은 이제 전구를 연구하고 실용성을 높인 필라멘트를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의 진정한 천재성은 전선을 연결하여 세상에 전구가 퍼지게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 거다. 그게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회사. 그러니까 에디슨 사업이 혁신적이었던 이유는 전구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맨 밑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과 중개국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때문이었다. 네트워크다. 훌륭한 자산의 가치를 발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게 바로 그 결과물로서 크게 유명한 천재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맨 밑에 줄에. 최고의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이 뭐 말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네요. 훌륭한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다른 사람들이 일처리를 찾는 동안에 말이야. 음. 이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제 말을 어떻게 끊냐에 따라서 엄청 달리 느껴지는 거죠. 어쨌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자들은 네트워크 구축하는 법을 알았다 그러죠. 월마트 창업자에게는 샘 월튼? 이 사람은 그 판매할 상품을 만든 게 아니고 그 유통 네트워크를 창조했죠. 그래서 세계적인 월마트가 된 거죠. 빌 게이츠는 컴퓨터를 만들게 아니고 컴퓨터 운영 체계를 만들었죠. 그다음에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은 출판업을 한 게 아니라 아마존을 창립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야에서 잘 되는 것보다 모두 엮어서 전파하는 것을 잘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전파하는 능력을 알았던 사람. 이게 전기의 전파, 그다음에 마트의 전파, 컴퓨터의 전파, 책의 전파. 그러니까 뭔가를 전파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죠? 전파라는 게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음.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뭐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알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모두 토머스 에디슨, 샘물튼, 빌 게이츠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고.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밑에 줄 보면은 그 수많은 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원대한 야망인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법을 배우거나 진짜 네트워크를 짜는 걸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사람들과는 유사할 수가 사실 없는 거죠. 바로 그런 맨 밑에 패라그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멋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당신처럼 평범한 수많은 이들에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부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부자가 됐다잖아요. 근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걸 구축할 만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촥촥촥 전파되어야지만 이게 퍼지잖아요. 많은 자본과 네트워크. 근데 그런 것을 일반인들은 갖기 어렵는데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제로 네트워크를
나를 기준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만들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계가 되게 빛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가 어떻게 운영되기 때문에 빛이 나는가라는 거를 122페이지의 맷갈프 법칙이라는 건데요. 뭐 길이 많고 숫자 많고 이러니까 다들 확 짜증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 도표만 보면 아 도표 아니야 숫자 아니야 숫자 아니야 공식 V 이게 V value 경제적 가치고요. N 넘버 사람 수예요. 사람 수의 제곱. 경제적 가치는 사람 수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트워크를 나 혼자 하면은 그냥 나 혼자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명을 읽었어. 그러면 2의 제곱승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죠. 1이다가 2의 제곱이니까 4배 늘었죠. 근데 이제 참여하는 숫자가 3명 됐어. 그럼 3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3명 돼서 3의 제곱 되면 9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10명을 내가 만들었으면 그러면 10명의 제곱이니까 100. 결국 그 참여 수가 둘, 셋, 넷 늘면서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의 가치인 거예요. 네트워크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라기보다 네트워크가 갖는 힘이라는 거죠. 그거. 이게 이제 그거를 뭐로 얘기하냐면 막 예를 들어 전화기가 있는데 혼자 전화 들고 뭘 할 거야. 근데 전화기 든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10명 되면 걔네들이 서로서로 샥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냐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비즈니스 세계로 이 너무너무 멋진 V는 N의 제곱 참여자 수의 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비즈니스 세계로 들어온 네트워크가 있었죠. 그게 이제 123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1950년대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출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줄 보면 11표만 더 있었다라면 이건 불법으로 규정될 뻔했어. 그 밑에 줄. 그러나 초기 어려움을 듣고 살아남아. 지금 오늘날 미국 소매 판매 3% 이상 차지 밑줄. 그게 뭐냐? 밑에 줄. 에이스 하드웨어 서브웨이 유명한 맥도날드. 그리고 밑에 줄 프랜차이즈. 예. 이 프랜차이즈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일종으로 모든 소유주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면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가요. 그 이제 근데 이 프랜차이즈 처음 나올 때 뭐라고 했다고 이거 비판받고 막 저거 가맹주 그 사장만 돈 벌고 다 아니고 막 완전 사기다 막 대사기다 이랬었는데 맥도날드 사기 아니잖아요. 그죠? 건전하게 잘 뿌리 박았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처음 나올 때 그 수많은 반발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내 생각과 의견을 일치하지 않고 반발하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속상했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그 우리 그 허브 문을 딱 열면은 그때는 지금 허브 체계가 좀 달랐는데요. 그 모든 위대한 영혼은 그러니까 위대한 영혼은 수많은 평범한 영혼의 반발에 부딪힌다 이런 글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혁신적이고 위대한 나의 영혼이 수많은 일반적인 사람과 부딪히는구나 뭐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위대한 것은 처음에 하찮고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받아요. 124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60년대 시작돼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다음 세대의 프랜차이즈가 뭐냐면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만든 개인 프랜차이즈, 퍼스널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맨 밑에 줄 그 모델 이름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랜차이즈는 점주에다가 가맹점주에다가 막 계속 돈을 내면서 다 자기 사업하고 그런데 결국은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사업체를 구축하고 있지만 가맹점이 그 점주 그러니까 점주 뭐라 그러지? 이 오너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그 존리 얘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맨 밑에 세 번째 줄 네트워크 마케팅 참여자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소유합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바로 위에 쪽에 보면은 로버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랜차이즈 방식에서 삽 소유주는 네트워크 일부가 되긴 하지만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백종원을 소유하는 건 백종원이고 나머지는 다 프랜차이즈 방식의 아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개인 프랜차이즈,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게 내 거죠. 나의 자산이죠. 나한테 돈을 나오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터가 되면은 맵갈프 법칙이 가진 힘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음.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네 번째 줄 보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입한다고 해서. 가입만 하는 것은 혼자만 전화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전화 혼자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근데 맥갈프 법칙을 이용하려면 자기 복제의 결과물, 즉 파트너를 만들어서 뭘 키워야 돼요? 밑줄 쫙 네트워크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밑에 줄 제곱의 동그라미인데요. 그 밑에 줄 4에서 9 동그라미 치면서 아까 말했으니까. 응. 그래서 쭉쭉쭉 밑에 보게 되면은 당신은 산술적으로 일하겠지만 당신이 하는 시간은 똑같단 말이에요.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트워크가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만일 예를 들어 5시간 일했어요. 근데 내가 한 명에게 전달해서 5시간 일하면 10시간 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명에게 전달하면 2의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4배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20시간을 갑자기 일하게 되는 거고요. 만일 10명에게 전달했고 10의 제곱이 되면 100이잖아요. 내가 5시간을 일했는데 500시간 일하는 거예요. 하루에. 자, 그러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500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활용함으로써 500시간의 시간을 쓰는 거예요. 24시간 뿐이 없는 세상을 500시간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벌며 얼마나 많은 부의 가치를 가져 땡길 수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지렛대 역할이 바로 뭐예요? 고대 그리스 공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서 있을 자리만 알려준다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26페이지 그냥 얘기로 할게요. 배 엄청난 그 배를 띄우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매달려서 들어서 겨우 낑낑낑낑 이랬는데 그 사람이 지렛대 역할을 가지고 기계를 막 낑낑낑 만들어서 훅 내려가지고 들었다는 거죠. 그때 기적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거기에 있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 밧줄 기계를 가지고 탁탁탁 얘가 얘게 영향, 얘게 얘게 영향, 얘게 얘게 영향. 그래서 지렛대를 잘 짜가지고 수천 명의 노젓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한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소문의 논리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야, 야, 그게 그거래? 한 사람 3명이 얘기했어요. 3명이 얘기해요. 그 다음 3명이 얘기하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아니, 전국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문이 날개가 달렸다는 이야기 왜 해요? 우리 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문에 날개가 달렸다 이런 표현 하는데 왜냐면 소문이, 그 입소문이 훅 펼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네트워크 힘이라는 거죠. 자,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정말 중요한 것은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이 이동하는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동그라미. 에디슨의 전구 자체가 아니라 전력망이 중요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맨 밑에 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 아시나요? 신앙의 힘 같은 것도 그렇고요. 나의 정신력 같은 것도 그렇고요. 나의 야망이자 꿈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진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위대하거든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여튼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진정한 정보 시대형 사업 모델인 거예요.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대가 맞지 않았을 때는 비록 좀 어떤 그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선구자적인 어떤 비즈니스나 선구자적인 사람은 시대를 만나지 못하면 바보나 얼뜨기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지만 그 시대에 딱 맞았을 때 불꽃을 뿜듯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정보화 시대, 뭐 AI 시대 접어간다고 하죠. 그 사회에 딱 맞는 미래 비전이었었던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70년, 80년 이때쯤에. 근데 이제 지금에 딱 맞는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래서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아직도 몰라. 음.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뭐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거는 산업화 시대 비즈니스죠. 그리고 맥도날드 뭐 이런 거는 그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등장한 과도기적 비즈니스죠. 요거 127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램 위에서 있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라고요? 정보화 시대를 위한 진정한 네트워크 비즈니스죠. 아, 그냥 비즈니스죠. 뭐 때문에? 밑에 줄 순선 정보 동그라미. 순선 정보 기반으로 사업 전개해요. 제품은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 유산화라는 제품을 전달하면서 사업을 구축하는데 제품은 도구예요. 근데 도구에 너무 빠진 거야. 큰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도구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연장 탓한다 그러죠.
재주가 없는 사람이 연장tat 한다고 하는데 도구는 언제나 칼도 똑같아요. 요리사가 쓰느냐, 살인자가 쓰느냐,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구는 누가 쓰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순간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도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도구가 유사나와 같이 객관적 증빙과 자격을 갖춘 거라면은 이건 날라오를 수밖에 사실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맨 밑에 줄은 조금 읽어보면서 줄도 칠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당신은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직업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은 정보를 전달하고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엇을 하는 일이에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만의 개인 프랜차이즈, 나의 소유주, 내가 시작된 그 전력망 같은 것들을 가지면 이게 내 소유가 된다는 그걸 구축하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의 고객이 재구매를 하게 되고 사업자가 되고 리더로 변신하는데 여러분들이 올바른 안내를 해준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의 멋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이 사업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도 알았었지만 자꾸만 까먹는 그 핵심적 가치를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끝나고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책이 한 번 봤으면 다음에 읽기 되게 쉽다요. 근데 안 봤으면 이런데 보면 볼수록 속도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네트워크 비즈니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팀을 구축하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